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부정적분에 대해서 배웠죠. 부정적분이 뭐였냐면 fx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분하면 fx,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해서 상수, 적분 상수를 더한 것만큼의 다양한 값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을 가져다가 라지 fx 더하기 c라고 표현하고, 이때 c는 적분 상수라고, 그냥 상수예요. 상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됐죠? 여기 중에 이 x에다가 x에 a와 a, b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a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fb 빼기 c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두 식을 빼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 fa에서 fb를 각각 대입해서 뺀 이런 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부정적분에 대해서도 상수 c가 사라지므로 값이 하나로 정해지죠. 무슨 말이냐?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fx 더하기 c라고, 이 c가 존재하기 때문에 값이 정해지지 않는데, 여기에 a와 b를 대입해서 빼게 되면은 그 값이 하나로 정해진다고요. 그래서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이때 그 값을 이 값이라고 하는 거는 fa 빼기 fb라고 하는 이 값을 어디서 어디 뺀 거예요? a에서 b를 뺐다. 이렇게 나타내기로 기호를 약속했습니다. 됐죠? 부정적분에서 a와 b를 대입하고 각각 빼주면은 뭐가 사라지니까 적분상수 c가 사라지니까는 그 하나로 결정되는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정적분이라고 우리가 기호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됐죠? 기호 용어를 정의했고, 이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다시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표현하면, fx라고 하는 거를 적분하면은 라지 fx라고 하는 게 필요했죠.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필요했고, 거기에다가 대입하는 거, a와 b를 가져다가 대입하면 아까 어디서 뺐어요? a에서 b를 빼서 a를 위에다가 b를 아래다 썼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어디서 빼는 거야? b에서 a를 빼는 거죠. 그래서 fb에서 fa를 빼는 거니까 cc 사라져서 fb 빼기 fa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됐는가요?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 한번 써볼게요. 정적분의 정의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 할 때 절대 a부터 b까지 fx dx 라고 하는 것은 fx의 부정적분 라지 fx 라고 쓸 거고, 어차피 근데 여기서 c라고 하는 거는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 그래서 a부터 b까지 라고 쓸 거고, fb b 대입한 거에서 fa를 뺀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됐는가요? 정적분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a부터 b에서 연속인 함수 fx라고 하는 조건이 지금 붙어 있죠. 이 조건이 왜 붙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수 2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어떤 함수라 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항함수라고 이야기했죠. 다항함수가 좋은 점이 뭐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적분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함수들은 다항함수로 우리가 전부 다 모든 함수들을 다항함수로 전부 다 다룰 거고요. 그 다항함수는 이미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걸 때 중요하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속함수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원래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접선, 그래프의 접선을 계산하기 위해 나온 거고,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미분의 순간 접선을 그리려고, 접선에 대한 것을 계산하려고 나왔고, 적분은 어떤 그래프의 면적을 계산하려고 나온 개념인데요.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A부터 B까지 이 곡선으로 인해서 그려지는 이 면적을 가져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됐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냐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이것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2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미적분 교과에서 구분구적법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이 적분을 계산하는데 연속함수 fx라는 조건이 있어야 구분구적법의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의 조건이 정적분의 조건이 연속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됐죠? 그러면은 연속함수가 아닌 함수에 대해서, 연속이 아닌 함수를 적분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구분구적법에 의한 적분이 아닌 다른 걸로 적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지는 않지만 리만 적분이나 다르브 적분, 다른 적분에 의해서 적분값을 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우지는 않는 이 개념에 의해서 정의가 된 내용이라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지금 이런 조건을 가지고 지금 해결할 수 있죠. 됐죠? 실제로 이 정적분의 정의와 관련된 거는 제2 미적분학 기본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수원에서 배울 때도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적분의 정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좀 더 높은 대학교 수준에서는 제2 미적분학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이야기해 볼게요. 정적분에서 변수 x 대신에 다른 문자를 사용해도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를 적분하면은 fx라고 쓸 거고 a부터 b까지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때문에 적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이름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b를 대입하고 a를 대입한 값이라 여기에는 x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x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문자를 써도 되더라. a부터 b까지 t라고 써도 되고 y라고 써도 됩니다. ft라고 그러면은 적분이 되겠죠. a부터 b까지. 결론은 뭐냐? fb 빼기 fa라고 하는 대입한 값은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거를 써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 여기가 x이면 x에 관한 거, t이면 t에 대한 거 라고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됐죠? x에 대했다고 썼는데 dt라고 쓰면은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라서 다르게 나중에 표현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1부터 2까지 3x 제곱을 적분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거 우리가 이거를 먼저 뭐 한다? 적분한다. x 세제곱 차수를 올리고 3으로 나누고 그럼 3분의 3 1이죠. 그 다음에 그대로 1부터 2까지라고 쓰고 대입해서 계산한다. 2 대입하면은 2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 뺀 거. 그러면 8 빼기 1이니까 7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거 적분하면은 차수를 올리고 2분의 1이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상수는 x라고 쓸 거고 그거를 2부터 2까지 적분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라 2 대입하면은 4 빼기 2 대입하면은 값이 0 나오네요. 여기서 이거를 볼 수 있네요. 어차피 2를 대입하고 2를 대입하면 똑같은 식에다가 대입하면 결론은 0이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a부터 a까지 fx라고 하는 거를 적분한다라고 하면 부정적분 a부터 a까지랑 fa에서 fa를 똑같이 빼는 거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그래서 a부터 a까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그 값은 항상 얼마다? 0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어서 계속해서 개념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게요. A가 더 클 때 그러면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부터 1까지를 적분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정적분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어떤 것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넓이를 구할 때 가져왔다. 그죠?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고 우리가 보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할 때 작은 것부터 쓰죠? 작은 것부터 1부터 2까지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거를 가져다가 작은 것부터 표현하고 싶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A가 더 큰데 그럼 B부터 A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요. 그럼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거를 적분하면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하자. 그러면 a부터 b까지라고 쓸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거를 대입하면 b 빼기 fa라고 쓸 수 있죠. 근데 b하고 a 중에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꿀 겁니다. a를 앞으로 빼고 b를 뒤로 빼고 됐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 식을 위에 것처럼 써볼게요.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 A에서 B를 대입해서 빼는 거 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식을 다시 원상복구할 거예요. 적분으로 B부터 A까지 fx dx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를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여져 있는 저런 식으로 구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는가요? 됐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냐? 넓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지금 정적분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1부터 2까지 fx라고 하는 거를 1부터 2까지 적분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2부터 1까지 적분하세요 라고 하는 값에 뭐가 있다고? 차이가 있다고. 2부터 1까지 적분하세요, 1부터 2까지 적분하세요 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 적분 방향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에서 2로 적분하는 것과 2에서 1로 적분하는 것에 대한 방향이 있다. 1에서 2로 접근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2에서 1로 접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방향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냥 적분. 그러면 x 세제곱이라고 쓸 거고 2, 1 먼저 대입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마이너스 7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풀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1부터 2까지 3x제곱 dx라고 놓고 풀면 2에서 1이었는데 1에서 2로 바꿨으니까는 방향 마이너스 붙여서 x 세제곱 1부터 2까지 대입하고 나면은 2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 뺀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위에 것처럼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이제 2번 풀어볼게요. 이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풀 거고 밑에는 방향 바꿔서 풀어볼게요. 이것도 3부터 마이너스 1까지고 이거 1부터 마이너스 2까지라 첫 번째 이거 그대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이거를 먼저 계산 x 4제곱 차수를 올리고 나누고 그거를 그대로 3부터 마이너스 1이라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4제곱 2인 3의 4제곱 계산하면 1 빼기 81이라 이렇게 쓸까요? 자리 많으니까 1 빼기 81이라 마이너스 80이라고 쓸 수 있고 밑에 거 봐볼게요. 밑에 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순서를 바꿨으니까는 부 마이너스 5x 4제곱 dx라고 쓸 거고 마이너스 적분해야겠네. 적분하면 차수를 올리고 5로 나누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계산하면 1에서 마이너스 2를 5제곱한 거 빼야죠. 계산하면은 1 더하기 32라고 쓸 수 있고 33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됐는가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정적분에 대한 것이 이런데 그 정적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는 미적분이라 해가지고 미분과 적분이라고 했는데 거기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 했어요?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접선을 계산하는 거고 접선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왔고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인데 이 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작 뉴턴의 스승 베로 아이작 뉴턴의 스승입니다. 아이작 베로라는 사람이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처음에 알게 되었고 그거를 가져다가 아이작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이것과 관련된 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 하자. 됐죠? 그러면 a부터 x까지 x라고 하는 거는 x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a부터 b 사이에 있는 이거인 x에 대해 a부터 x까지 이 fx라고 하는 거 기호를 바꿔서 ft라고 하는 거를 적분하면 얘는 어떻게 나와요? ft라고 적분될 거고 a부터 x까지라고 쓰겠죠. 그러면 fx-fa라고 쓸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근데 그것의 양변에 이것의 양변을 뭘로 미분할 거냐면 x로 미분할 겁니다. 그래서 a부터 x까지 ft dt라고 하는 그 식을 이것의 양변 fa를 미분하면 a는 이거는 상수니까 사라지고 f를 미분한 것과 똑같고 f를 미분하면은 fx라고 부정적분의 정의에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라고 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x에 대해서 적분을 했기 때문에 x에 대한 식이 나오고 그것을 x로 미분했기 때문에 최종식은 fx에 대한 식이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미분과 적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부터 x까지 ft dt를 ft를 적분하면은 뭐가 나온다 했죠? fx 빼기 f가 나온다고 했고 그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 그거를 가져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1 미적분학 기본 정리 대한 내용이고 실제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면은 적분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a부터 x까지 ft dt라고 하는 함수를 x에 대한 함수니까 그거를 gx라 하면 그때 x에 대한 범위는 a부터 b 사이에 있는 함수고 gx라고 정의하면 이것도 a, b에서 연속이 되고 g를 미분한 것이 fx 자기 자신이더라 라고 하는 게 원래 미적분학 제1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문제거나 모의고사에 보면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함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함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결론은 뭐냐?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거더라.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더라?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이더라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볼게요. t에 대한 식을 x까지 적분했는데 x로 미분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를 가져다가 적분하고 나서 다시 x로 미분하니까 뭐가 나온다? 자기 자신 나온다. 근데 변수가 뭐다? x에 대한 식이더라.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x에 대한 식이더라. x로 미분하고, 근데 여기는 뭐예요? t로 지금 문제가 잘못됐네요. 문제가 잘못됐어요. x로 바꿔주세요. x로 미분했는데 x로 적분했는데 x로 미분하더라. 그러면 뭐가 나온다? 자기 자신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 근데 변수가 t가 아니라 x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어느 나라에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사했더니 기준 시점에서 X년 후 1인당 연간 인터넷 사용 시간을 fx라고 하자. 이런 식이라고 하네요. 2분의 5년 후 1인당 연간 인터넷 사용량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세요. 아니면은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 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fx를 미분하면은 0부터 x까지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있는 식을 가져다가 그대로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되는데 지금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다?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다. 여기 x로 적분했는데 x로 미분하는 거니까는 뭐 나오더라? 자기 자신 그대로. 상수는 없어지고.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자기 자신. 근데 변수는 x로 x 더하기 6이라고 하는 식이 되더라. x에 대한 식인데 x로 미분하면 자기 자신, 자기 원래 함수가 나오는데 x로 변해서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2분의 5년을 가져다가 대입하면 25 12 곱하기 2분의 5 더하기 6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75 6, 5, 30 36 쓸 수 있겠네요.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8분의 38에 24 6, 8에 48 218 빼기 75라 8분의 213 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어서 오늘 마지막 두 문제 해결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풀어볼게요. fx x에 대한 적분값이구나. 이거를 만족하는 연속함수 fx를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표현하려면 뭐 해야 된다? 양변을 미분하면 뭐에 대해서? x에 대해 미분하면 좌변은 fx로만 나온다 했고 우변은 s2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고 a 값 찾아야죠.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좌변 어떻게 나와요? 1부터 1까지 ft dt라고 쓸 수 있고 이 값 얼마다? 0이다. x에다 1 대입하니까 1 빼기 2 더하기 a라 쓸 수 있죠? 그러니까는 a 값은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됐죠? 똑같이 문제 5번 봐볼게요. 첫 번째 양변을 x로 미분하면 fx 값이 3x제곱 12x 더하기 7이라고 쓸 수 있고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 0, 우변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7 더하기 a 값이라 a 값은 2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적분에 대한 내용과 미분과 적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정적분, 부정적분의 실수배 합차 구했던 것처럼 정적분의 실수배 합차 똑같이 계산할 거고요. 계산하는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